정말 똑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 그릇에 비해서 너무 서울대생 친구들이 동아리에서 만든 캐릭터다라는 소문도 작가가 100억을 받았다. 제가 말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으면 10년이 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캐릭터는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말랑이 여러분. 몰랑이 작가입니다. 몰랑이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문 제작한 몰랑이 케이크 먹방을 하면서 지금 운영 중인 이 채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짧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동안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에 12개를 뽑아서 Q&A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케이크 소개부터 할게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랑 마찬가지로 트루아트에서 대표님께서 주문 제작으로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고요. 뒷모습까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몰랑이 생일 기념으로 그렸던 일러스트랑 정말 똑같이 만들어주셨어요.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 팔이 붓고 웃는 얼굴로 좀 바뀌었다는 정도고, 이런 디테일이나 색감이나 정말 일러스트랑 똑같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밑에 흩날리는 예쁜 파티 꼬불꼬불이들? 그거까지 예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이거 먹기가. 이거 딸기가 케이크팝이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먹어볼게요. 엄청 꾸덕꾸덕하고 정말 딱 초코다 하는 느낌의 쌉싸름하면서 밀크랑 다크의 중간에 있는 정도의 초코 맛이에요. 약간 초코 브라우니 같은 맛이 나네요. 근데 겉에도 되게 부드러워요. 여기 겉에 빨간색 부분만 야금야금 먹어도 맛있어요. 살짝 쫀득쫀득해요. 폭신폭신하면서 쫀득쫀득한 느낌. 제가 그때 크리스마스 케이크 먹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겉면 맛이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이 크림을 마이크 삼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몰랑이 채널은 저희만 운영 중인 게 아니고 저희 해외팀에서 글로벌 단위로 영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쪽은 주로 몰랑이 애니메이션 제작 배급을 하시기 때문에 몰랑이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에서 운영 중인 저희 채널은 몰랑이 채널이라기보다는 저의 개인 채널에 더 가까워요. 제가 몰랑이 작업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작업 뒷이야기라던가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고, 대체적으로는 제가 평소에 어떤 것들을 보고 즐기고 있는지 그런 일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우리 고양이들 소식들, 그리고 말랑이 여러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공개되지 않은 몰랑이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보다는 글이나 사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실 영상을 꾸준히 편집하고 작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것처럼 영상을 기록하거나 조금 더 구체적인 풍경이나 공간들을 이렇게 실감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나중에 봤을 때 되게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고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유튜브 채널은 느리더라도 꾸준히 작업을 할 생각이에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보기엔 단단한데 되게 쫀득하고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잘 썰립니다. 맛있어. 근데 이거 제가 아무리 마시멜로 같다고 설명을 해도 일반적인 초코파이 사이에 들어있는 마시멜로나 구워 먹는 마시멜로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약간 더 단단하고 쫀득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뭐라고 딱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오늘 몰랑이 생일이잖아요. 근데 왜 5월 11일이 몰랑이 생일이냐? 이미 몰랑이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말랑이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맨 처음부터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로 활동한 게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몰랑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끼 낙서를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한 날짜가 5월 11일이었어요. 그래서 5월 11일은 몰랑이의 생일이라고 그때부터 정해서 이렇게 챙기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챙겼던 건 아니고 몰랑이 생일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신 팬분이 계셔서 그분의 질문을 듣고 약간 그러네, 생일을 만들어줘야겠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챙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대표님이 이거 너무 설탕 덩어리니까 요거 다른 장식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맛있어서 먹었어요, 한 개. 케이크 조금 먹으면서 해볼게요. 저 그릇에 비해서 너무 작게 썰었나 봐요.
얘가 하도 작게 썰어갖고 잘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네. 잘린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번에 바닐라 맛 주문해서 이번엔 초코 맛으로 주문했어요. 여기. 오, 진짜 진한 초코 향이 나요. 엄청나게. 아, 이거 냄새 중독된다. 요 겉에도 맛있는데 요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초코빵이랑 초코 생크림이랑 초코 가나슈 겉면 이렇게 초코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단 거 잘 안 먹는데 초코는 진짜 좋아해요. 특히 그 술 들어간 초코 위스키 봉봉인가?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알코올 도수가 있다 보니까 많이는 못 먹고 하루에 한 개? 맛있다. 초코 생크림이 되게 맛있어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몰랑이 생일이니까 몰랑이랑 관련돼서 제가 자주 질문 받았던 것들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몰랑이를 만든 이유를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몰랑이 시작이 어땠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는 몰랑이를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물어봤는데 어린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랑 어쩌다 만들게 됐어요 라는 거랑은 약간 질문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몰랑이를 통해서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만든 캐릭터가 아니에요. 사실 몰랑이를 좋아하시고 저의 채널을 오랫동안 보시고 저의 인터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 지겨운 대답일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속 손에 익은 어떤 특정한 낙서가 있어요. 저는 그게 토끼였고 그 토끼들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간단한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몰랑이로 발전된 경우거든요. 블로그에 제가 계속 올렸던 토끼 낙서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진짜 사실적인 토끼를 많이 그렸는데 점점 더 정말 낙서에 가까운 마구잡이로 그린 토끼로 바뀌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제 손에 점점 더 익으면서 제가 편하게 낙서할 수 있는 저만의 마스코트 캐릭터가 몰랑이었고 이것도 정말 한 1000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몰랑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제가 자주 그리던 그 토끼 낙서를 정식으로 상표권 등록할 때 이름을 고민을 하고 있다가 우리 사촌동생이 당시에 6살이었는데 말랑말랑하게 생겼으니까 말랑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말을 제가 새겨 듣고 몰랑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말랑이는 너무 보편적인 이름이라서 제가 몰랑이로 바꿔서 이름을 붙인 거였어요. 그때 제가 말랑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으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문구류 말랑이 완구 그거 이름이 다른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몰랑이가 됐을 수도 있죠. 몰랑이가 처음에 상업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던 건 카카오톡 이모티콘이었는데 그 당시에 좀 웃긴 소문들이 많이 돌았어요. 저희가 카톡 이모티콘으로 성공한 다음에 그 이모티콘 성공의 수치를 믿고 제조사분들이 여러 가지 대량 생산 거래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대체 뭐냐, 어디서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일본 캐릭터들을 대체하는 캐릭터로 이렇게 제조사들이 많이 거래를 하나 이렇게 소문이 막 떠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부풀려졌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생 친구들이 동아리에서 만든 캐릭터다라는 소문도 돌았었고 어디서 막 억대로 투자해서 만든 캐릭터다 이런 소문도 돌았었고 저 그냥 개인적으로 낙서하다가 이모티콘이 잘 돼서 이렇게 제조 사업에 이어진 것 뿐인데 너무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아가지고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이상한 소문 진짜 많이 돌아요. 몰랑이가 중국의 알리바바랑 라이센싱 계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하필이면 다른 캐릭터 IP가 100억에 판매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거 말고 다른 캐릭터가 100억에 판권이 중국에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몰랑이도 작가가 100억을 받았다 이런 소문이 막 돌고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작가님 축하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100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들 좀 추측성으로 한마디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소문이 사실처럼 부풀려져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중간에 그것도 있었어요. 아몰랑이라는 말이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돌면서 몰랑이라는 캐릭터가 아몰랑이라는 말 유행 뒤에 나온 캐릭터로 잘못 아신 분들은 그 말을 가지고 몰랑이를 만든 줄 아세요. 그래서 아몰랑이라는 말이 유행할 때 캐릭터 페어 참가를 했었는데 지나가던 분들 중에 종종 아몰랑이다 아몰랑 하고 저희 부스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몰랑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해서 그때부터 제가 신스 2010이라고
날짜를 적기 시작했어요. 연도를. 몰랑이가 태어난 연도를. 로고 위에다가 꼭 굳이 2010을 썼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메일 주소도 다 2010 붙이고 우리 계정에도 다 2010 붙이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름 얘기하다가 깜빡했는데 몰랑이라는 이름이 몰랑이까지가 이름인지 몰랑까지가 이름인지도 종종 물어보시는데 공식적으로 몰랑까지가 이름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까지 붙여도 말이 되지만 외국에 나가면 몰랑이까지 붙이면은 왜 이가 붙지? 라고 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몰랑까지가 이름이고 몰랑이는 제가 한국에서만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공식 인터뷰나 직업 인터뷰 같은 학교 숙제 때문에 이제 답변을 해드릴 때는 거의 받지 않았던 질문이었는데 캐릭터 페어 같은 행사에서 직접 어린이 팬분들 만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어린이 친구들은 캐릭터를 볼 때 브랜드나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어떤 인물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몰랑이는 나이랑 성별, 혈액형 이런 것들 전혀 정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캐릭터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하는 순간 이걸 기준으로 이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기준에서 어긋났는지 안 어긋났는지 그런 편견들이 무조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에게는 굳이 성별을 잘 안 넣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나 동물 캐릭터들이 그래요. 사람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속성들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키,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해지는 것들인데 동물 캐릭터 친구들은 그런 걸 잘 정하지 않고 활동을 해야 편견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정하고 활동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몰랑이가 키가 몇인지는 좀 정해보고 싶기는 해요. 사실 포켓몬스터가 사람이랑 캐릭터가 같이 등장하는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실제 크기는 어느 정도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몰랑이도 실제로 인간 세상에 와서 어느 정도 사이즈와 무게감을 가졌는지 정해놓으면 인형으로 만들었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캐릭터 작가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었고 모두 다 어떤 회사에서 그런 단체로 뭔가를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것만 생각을 했었지 개인적으로 어떤 캐릭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몰랐었어요. 만화 쪽은 그래도 그 만화를 그린 사람의 이름이 딱 드러나고 그 만화를 그린 사람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캐릭터 브랜드를 가지고 활동하는 개인 작가가 있다는 거는 전혀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몰랑이로 개인 작가 활동을 이렇게 10년이 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인터뷰할 때 종종 듣는 질문인데 캐릭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작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의외로 다음 캐릭터는 어떤 거 계획하고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몰랑이라는 캐릭터 브랜드가 확실히 자리를 잡고 제 손을 떠나서도 성장할 수 있는 정도의 성장이 끝나면은 캐릭터는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고양이들 데리고 사는 이야기를 웹툰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브랜딩보다는 컨텐츠가 있는 쪽으로 그림 작업을 해보고 싶고 아니면은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하나하나 굉장히 공들여서 그리는 작품 활동도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처럼 아예 대량 생산과 브랜딩과 상업적인 그런 것들은 좀 벗어나고 조금 더 개인적인 작업과 순수 미술에 가까운 활동이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림들을 좀 그리고 싶은 생각이 요즘 들어 좀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에 관련된 인터뷰 숙제를 많이 답장을 드렸었는데 꼭 있는 질문이 보람 있을 때랑 힘들 때 보람 있을 때는 확실히 누군가 저처럼 되고 싶다고 꿈을 얘기할 때 몰랑이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정말로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롤모델이 될 정도의 대단한 인간이 아닌데 저를 롤모델이라고 말해주는 분들을 만날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힘들 때는 확실히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낄 때 이게 어떤 단순히 나이의 느낌이 아니라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새로운 그림체와 새로운 패턴과 새로운 그런 테마들이 유행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몰랑이를 거기에 맞춰서 새로 그림을 다시 뜯어 고쳐야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의 매출에 너무 만족을 한 나머지 몇 년간 그런 발전이 없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초심을 찾으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좀 바빠지고 있는데, 나의 그림에 대한 반응과 내 그림의 트렌디한 느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미국 디즈니도 그렇고 일본의 산리오도 그렇고 한 가지 그림체로 몇십 년을 버티는 그런 회사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항상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그림체를 개발하고 이전 매뉴얼을 삭제해달라 그런 요청도 다 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몰랑이 그림이 너무 촌스럽다고 느끼는 시점이 오면은 이전 그림은 다 삭제해주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매뉴얼만 사용해주세요 라고 한번 싹 갈아엎는 시기들이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이 또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랑 트위터 같은 곳에 새로운 신상들 소개를 하거나 몰랑이의 새로운 소식들을 이렇게 공지를 올리면은 꼭 한두 개씩 나와 있는 질문들이 이모티콘 언제 나오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모티콘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또 새로운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편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자주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주 출시를 하고 싶은데 승인 속도도 생각보다 많이 이제 오래 걸리는 편이고, 저도 제 본업이 이모티콘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따로 짬을 내서 작업을 하기에는 그 작업량이 되게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폼피 스튜디오와 협업했던 그런 작업들처럼 이모티콘을 저 대신에 작업해줄 수 있는 회사와 한번 또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에 분기별로 하나씩 3달에 한 번씩은 바로바로 출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모티콘 콘텐츠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 나올 이모티콘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그릴 때 참고했던 자료들은 저는 시기마다 좀 달라요. 아주 어릴 때는 문구점에서 구입한 캐릭터 제품들 보면서 그냥 따라 그려보는 거, 그런 걸 많이 했었고, 캐릭터 선에 굵기는 저 정도여야 예쁘구나, 색 조합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 깔끔하구나, 이런 정도의 참고를 했었고, 패션 잡지도 많이 봤어요. 패션 잡지에서 정말 다양한 패턴과 다양한 색감, 여러 가지 소재 이런 것들이 많이 조합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화보라던가 실제로 구매한 옷들 그런 데서도 좀 많이 참고를 했었던 편이고요. 최근에는 트위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캐릭터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작가님들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요즘 젊은 작가 친구들은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아이템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마스킹 테이프가 유행한다거나 실 스티커가 유행한다거나 이런 아이템들 많이 참고가 되고 있고, 확실히 이 겉에 아웃라인 선이 없는 디자인으로 캐릭터를 작업을 하고 제품에 적용을 했을 때 더 유치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몰랑이도 원래 예전부터 쓰던 기법이긴 했지만 조금 더 그쪽으로 많이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저는 전반적으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흐름이나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림체, 그리고 그 그림체가 반영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의 상품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려고 주로 요즘에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는 캐릭터 브랜드를 찾아본다던가, 카카오 프렌즈에서 새로 나오는 제품들의 제품 종류, 그림체, 색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편이고, 제가 몰랑이로 가져왔을 때 자연스럽게 어울릴 만한 요즘 트렌드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뒤에 보이는 저런 담요처럼 제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는 것들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얻는 게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저렇게 커다란 꽃 패턴이 막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도 되게 예쁘구나, 그러면 이제 몰랑이 작업할 때 배경에다가 저런 큰 꽃 패턴을, 저만의 패턴을 따로 그려서 넣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하는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모아서 보고 있습니다. 캐릭터 쪽 하는 사람들이 그림 취미가 있을 것 같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림이 이제 일이 돼버려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 그림이 뭔가 쓰임새가 있지 않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절대 쉬는 시간에 취미로 그림은 절대 안 그리고요. 15분 이내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요리 좋아하고, 밀키트처럼 다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요리라던가 호떡 믹스처럼 바로 부어가지고 섞어서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그런 디저트라던가
그런 굉장히 간단한 자취 요리를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젊은 시절을 다시 돌아봤을 때 뭔가 고화질의 기록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도 굉장히 자주 찍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한동안 진짜 열심히 할 때는 정말 많은 고화질의 사진들을 열심히 보정해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이랑 쉬는 시간이랑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이랑 쉬는 시간의 비중을 이렇게 좀 밸런스 있게 맞추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욕심이에요. 솔직히 정말 다 죽을 정도로 노력하고 일상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와중에 내가 쉬는 시간 다 챙기겠다? 그거 너무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맨 처음에 몰랑이 시작할 때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1년에 30일도 못 쉬면서 계속 몰랑이 작업을 했거든요. 계속 새로운 그림 그리고 홍보하겠다고 뭐 만들어서 계속 올리고 무료로 공유하고 그런 모든 작업들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수면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쉴 공간이 있고 저의 집을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쉴 수 있는 거고, 나 솔직히 이 정도면 너무 열심히 했다 할 정도로 많이 해야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에 남는 일들은 주로 캐릭터 페어에서 행사할 때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전에 캐릭터 페어에서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고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스에 조금 오래 머물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일단 몇 살이냐고 한번 물어봤고, 나이 묻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30살 됐다라고 하니까 어쩐지 20대 피부가 아니었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제가 피부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그 얘기 자체가 제 능력을 까내리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라서 그거 자체가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초면에 만나서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만의 판단으로 신뢰되는 말을 하고 그 3명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즘 친구들이 이렇게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개그 소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워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거는 그 아이들의 잘못이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수많은 유튜브나 수많은 방송 콘텐츠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서 옆에서 같이 웃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게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그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죠. 그런 거 있잖아요. 20대 피부라는 기준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이 친구들이 20대와 30대 피부를 나누는 기준은 대체 어떤 미디어에서 접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아직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 친구들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던 일이 있어서 저도 말 한마디 할 때 진짜 조심해야겠다. 모든 것들을 이 아이들이 흡수하고 진짜로 내뱉는구나, 이런 말들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몰랑이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어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도 그런 얘기를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반성을 하게 된 계기도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개인 작가들이 아니에요. 디즈니, 마블, 산리오, 짱구, 포켓몬 이런 너무나 많은 캐릭터 브랜드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카카오 프렌즈 뭐 이렇게 플랫폼으로 광고까지 되는 대기업 캐릭터들도 있는데, 그 와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캐릭터 작업을 한다고 누군가 봐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캐릭터 브랜드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저렇게 좋은 브랜드를 두고 내가 만든 이 스티커랑 마스킹 테이프를 사러 오셨을까? 왜 내가 만든 스티커는 굳이 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어피치랑 라이언 스티커가 있는데 내 스티커 사고 싶나? 라고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계정이라던가 어떤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스스로 소비자가 되어서 그걸 다시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이게 잘하고 있다고 느낌이 들면 계속 하시고,
굳이 내 거 안 살 것 같다라고 객관적으로 느껴지신다면은 빨리 다른 길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케이크는 더 먹으면 제가 너무 당이 올라갈 것 같아서 조금만 먹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 먹방과 함께 Q&A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몰랑이를 이미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셔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 영상들만 보시고 방문하신 분들에게 몰랑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살짝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Q&A를 해봤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모두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되면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몰랑이 생일 파티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신 말랑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